분명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국산차 타는데 BMW 뭔가 좀 돈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뭔가 좀 지출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유지비? 뭐 한번 탔던 사람들이 계속 타게끔 해야 되는데 떠날 여지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시리즈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처음에 사니까 너무 거슬려 가지고 네. 이제 그 얘기는 곧 프로모션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없었던 옵션들을 네. 좀 더 넣어가지고 이제 아마 520i냐 530i냐 음, 520i M 스포트 패키지냐 럭셔리. 럭셔리냐 이제 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주 이른 아침. 오늘은 1월 1일. 네. 2022년도입니다.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39살이 올해 이제 1월 1일이니까 40살 됐고요. 네네. 네, 송파에 살고 있는, 오. 네, 그냥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저는 21년식 그 LCI 모델이고 520i M 스포트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유 기간. 저는 2021년 2월 달에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출고를 받아가지고요. 대박. 예, 그 당시에 조금 운 좋게 이렇게 좀. 바로요? 네, 원래는 대기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저기 저희 그 지금 계약해주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딜러님. 딜러님이 네. 사실은 뭐 네이버 카페에서 쪽지로 보내주셨어요.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어.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 후에 좀 바로 출고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아니네요. 저는 이제 계약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키고.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는 안 되고, 예. 최소한 2주 정도는 기다렸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 키로수가. 주행 키로수가 네. 지금 잠시만요. 예,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차주님도 아침에 새도 이제 캐도지를 이제 보고 이제 보시다 보니까 24,000km 정도. 24,000이요? 네. 잠깐만, 지금 한 10개월 정도? 10개월에 24,000. 네. 그냥 적당히 잘 탄 거죠, 그냥. 조금 많이 탄 건가요? 저는 사실은 주중에는 잘 타질 않고요. 주말에 이제 제가 직장이 서울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 안에서는 좀 걸어 다닐 거리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좀 타게 된. 주말에만. 예. 자, 그러면 이 차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저는 현대차 그랜저 HG 2400cc 그걸 탔었습니다. 그러면 HG에서 이 520i M 스포츠로 바꾸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외제차를 요즘은 이제 뭐 국산차가 가격이 너무 이제 올랐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외제차 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BMW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벤츠도 생각해보고 아우디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 한 독 3, 4 정도는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BMW는 가장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브랜드이긴 한데, 네네.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유튜버에서도 찾아봤지만 주행 성능이 이제 BMW보다 이번에 떨어진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항상 이제 비교가 되는 것들이 벤츠랑 BMW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에서 벤츠가 이제 가격이 조금 사실 BMW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타면은 그게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또 그것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아우디랑 또 비교를 하자니 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거 사기 직전에 아우디 A6를 구매를 하셨는데 또 똑같은 차 사기는 좀 가족끼리 똑같은 차 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아, 네네네.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이제 BMW 갔는데 저는 저희 테일 램프 이쪽 보고 리어 램프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이 좀 디자인이 워낙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디자인이요. 그래서 디자인. 제가 생각했던 BMW의 좀 약간 좀 저는 좀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BMW에 대해서 네네. 생각보다 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돼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520과 이제 530으로도 좀 나뉘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네, 530i를 살 거 같았으면 사실은 벤츠 갔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앞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타보고 나서는 또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저는 가격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530i로 갈 금액이면은 뭐 벤츠 이번에 E클래스 250이랑 거의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이었었으면 아마 벤츠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후회를 했을지는 몰라도. 자, 그러면은 또 가성비라고 또 하기에는 520이 또 M 스포츠로 또 가셨거든요. 네. 사실 럭셔리가 좀 더 싸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차이가 네. 얼마 차이 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300만 원 차이 났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럭셔리는 디자인이 그렇죠. 우선 앞에부터 지금 막 크롬으로 막 이렇게 막 돼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뭐 휠도 그렇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 더 쓰는 게 낫다.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외관 디자인과 휠을 보고 네. 이거는 그냥 엠페어로 가는 게 여기까지 좀 써도 되겠다. 네. 라고 하셨다는 거. 자,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때 그 당시에 6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한 그렇죠. 6,400~500 정도 차량 가격이 했었던 것 같고 할인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프로모션을 한 8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오, 잘 받은 건가요? 그 정도면?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 지금은 프로모션 4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기분이 매우 좋죠. 그 당시에 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잘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좀 하셨는지? 저는 그 선납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36개월 그 BMW 그 자체 금융 할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월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지금 월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105만 원?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 보험료는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해봤는데 네. 근데 뭐 KB 쪽이 제일 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5만 원인가 보험료도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 괜찮은 거죠? 아닌가? 근데 국산 차랑 해가지고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수입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때는 뭐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다 이렇게 뭐 그 유지비가 이제 많이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 뭐 보험료 차이 그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체감상으로 막 이거 부담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국산차 대비 그 전에 국산차 탔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났어요? 국산차도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0~8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죠. 예. 뭐 20만 원 정도는 뭐 20만 30만 원 정도는 뭐 그러니까 뭐 한 달에 그런 거면은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연이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생각보다 크게 차이는 안 났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자, 일반유, 고급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살 때는 고급유 쓰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뭐 주변에서는 야, 5 시리즈 타면서 무슨 고급류까지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우선은 고급류를 넣고 싶었지만 네. 회사에서 아,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100리터씩 기름 지원이 돼요. 오. 근데 그게 고급류 지원이 아니라 일반유 지원이다 보니까 네. 안 쓰면은 버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 네. 그 100리터를 넣기 위해서는 일반유 넣고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이제 넣을 때는 고급류를 넣고 그냥 그럼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예 사용하고 있어요. 뭐 옥탄 부스터도 있고 하긴 하는데 굳이 일반유 넣을 때 옥탄가 높이는 기술은 굳이 따로 안 넣고 네,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모르시기도 예. 하고. 그러면은 일반유나 고급류 넣었을 때 체감이 좀 있나요?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음악 들을 때 뭐 사운드 가지고 막기라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잖아요. 예. 크게 차이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은.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고급류를 넣어야지 이제 뭐 엔진에도 무리가 안 가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냥 기분 탓 정도, 기분 탓 정도. 예, 기분 탓 정도까지 전혀 뭐 고급류 넣다가 뭐 일반유 넣어서 뭐가 뭐 노킹이 난다거나 그런 거는 그런 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신 거죠. 근데 연비를 네. 매번 이렇게 고급류 넣고 체크하고 일반유 넣고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냥 넣고선 그리고 또 제가 뭐 고급류만 쭉 넣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일반유를 넣었을 때만 쭉 타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한 달에도 뭐 고급류 넣었다가 일반유 넣었다가 이제 섞어서 넣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까지는 사실은 잘 못 느끼겠어요. 잘 못 느꼈다는 거는 일반유 넣은 옥탄가가 매우 높은 걸 수도 있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네. 일반유 넣을 때도 옥탄가 높은 데로 이제 옥탄가가 표시되는 그런 네. 주유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찾아보고선 하기는 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크게 뭐 차이를 못 느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그래가지고 마음 편히 네. 마음 편히 넣고 계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만땅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고급유와 일반유 만땅을 넣었을 때 불 들어오고 나서부터 만땅 넣으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만땅은 넣은 적은 없었는데 네. 제가 한 80리터까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야, 80리터까지? 70에서 8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80이라고 하면은 뭐 고급류 요즘 얼마 정도 하지?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그 정도 해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반유가 제가 엊그저께 봤을 때 이제 1,500원 후반대에서 1,600원이니까 1,600원 하면은 1,600원 곱하기 8 12만 4천 원? 뭐 일반유 같은 경우는 고급유는 그러면은 고급유는 뭐 14만 원. 거기다 2,000원 곱하기 16,000원 하면은 뭐 한 14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았어요? 14만 원. 네. 그 정도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네. 기름을 넣고 나와서 네. 제일 잘 나왔을 때가 한 몇 정도 나오셨던 것 같으세요? 주행 가는 거리요? 예, 기름 뭐 다음 기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이게 한 89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야,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네. 890이면은 잠깐만. 12만 원 정도에 넣고 890이면은 그 정도. 제일 못 나왔을 때는요? 못 넣었을 때까지는 저는 그냥 만땅을 넣은 적이 이제 사실은 별로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면 네. 지금 주유는 현재 어떻게 그냥 반 정도 떨어지면 넣고 반 정도 이렇게 넣는 편이세요? 뭐 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00km 안팎으로 됐을 때 한번 넣고. 가득으로? 아니요, 한 50리터? 50리터. 이제 회사에서 지원되는 게 이제 100리터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80리터 넣는 게 맥시멈이라고 하면 어차피 두 번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50리터 넣고 또 좀 떨어지면은 또 50리터 넣고 이런 식으로 넣고 그렇게 있어요. 넣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약간 좀 정확하게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맞춰야 되니까. 자,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연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연비는 막상 이게 타보니까. 사실 그 연비도 네. 제가 뭐 이게 막 제 돈으로 기름을 다 넣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연비 막 신경 쓰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네. 뭐 그 100리터라고 하면은 네. 거의 한 16만 원 돈이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한 달에 넣는 거는 뭐 한두 번 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한 20만 원 정도 이제 드는 건데 네. 연비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균 연비는 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게 잘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까지는 사실은 잘 제가 판단을 잘 못 해가지고. 그거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은 제일 잘 나왔을 때는 근데 그 고속 주행할 때가 보통 한 6, 7 정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야, 16, 7. 예. 그러니까 일반유 놓고. 네. 오. 근데 뭐 일반유 넣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저는 뭐 일반유 넣었다 네. 일반유 넣는 거랑은 뭐 제가 언제 일반유 넣는지 고급유 넣는지 또 섞여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그렇죠. 그거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 애매하고. 시내 주행할 때는 뭐 보통 제 그랜저 예전에 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12. 거기서 고속은 16. 그리고 뭐 시내 주행은 한 8, 9, 뭐 이 정도. 8, 9 정도. 평소 운전 스타일은 혹시 어떤 편이세요? 약간 안전주행과 풀악셀과 그냥 뭐 에코 모드. 풀악셀은 안 하고요. 네. 모드가 네.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하고 네. 뭐 에코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네네. 보통은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가요. 컴포트 예, 모드에서 에코 모드도 안 쓰고 그냥 네. 기본적인 모드로 가고 네. 그냥 이제 출근길은 막 빨리 일하러 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하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제 네.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네. 퇴근길에 좀 안 막히면은 그때는 조금 밟아가지고 오는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모드로 해가지고 조금 밟고 오는 편이기는 하죠. 밝고 오는 편이시다. 알겠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한데 그러면은 뭐 사실상 뭐 300m 앞 지원 받은 전방에 것까지 버스 포함해서 전용 차선 단속 지역입니다. 차선에 주의하십시오. 예. 한 주유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주유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이렇게 출퇴근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주에 지금 있거든요. 충주요? 예, 충주에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럼 200km니까 한 800km 정도 되는 거고 그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 이제 회사에서 내주는 100리터하고 제가 한 6, 70리터 정도 제가 넣으면은 기름값이 한 16만 원에다가 이쪽 하시면 돼요. 네. 16만 원에다가 계산하에 한 25만 원, 30만 원? 달에. 예. 지원받는 것도 혹시 현금으로 다 이렇게 변환을 해주신 건가요? 카드로 계산하면은 그거 첨부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한 주유비 정도는 한 네. 20에 30 정도. 네, 그 정도 들고 뭐 보험료 같은 경우는 55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한 달에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뭐 10만 원 안 되는 거죠. 100만 원이 10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네. 자,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혹시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타시면서. 장점은 그냥 저는 요번에 외제차를 처음 250m 앞 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수입차를 처음 타보니까 네. 그런 좀 나 외제차 타는 기분? 그리고 뭐 BMW 좀 뭐 드라이브의 재미라고 뭐 하는데 사실은 막 밟고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리고 제가 다른 뭐 벤츠나 아니면 비슷한 종류의 차들을 이제 많이 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 탔던 차랑은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 이제 새 차니까 뭐 옵션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편하죠.
HG 옵션도 만만치 않게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샀어요. 2011년인가?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자체가 네. 거의 없었어요. 이 차랑 비교하면은 너무 답답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네. 네. 혹시 장점 끝? 장점 뭐 네. 그리고 아, 그냥 네. 그냥 좀 재밌어요. 드라이브 하는 게 뭐 생각보다 이렇게 밟으면 잘 나가는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있고, 네. 그리고 가격도 저는 이제 뭐 이제 현대차 뭐 이런 데서 이제 요즘 이렇게 나오는 차량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네네. 좀 국산차가 이렇게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차로 많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네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네.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 좀 말씀을 네. 부탁 좀 드리고.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단점은 명확하게 있어요. AS가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AS 때문에 막 그 센터를 몇 번 방문했는데 네. 이게 수입차들은 AS가 이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현대차 타다가 네. 뭐 그 수입차로 넘어가지고 이제 AS를 맡기려고 하니까 정말 진짜 최악이었어요, 진짜로. 혹시 어떤 최악을 느끼시는지? 제가 사실은 이게 산 다음에 한 두세 달 지나가지고 썬루프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뭐 유튜브에서도 뭐 이 작동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돼가지고 센터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뭐 센터별로 이제 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다르고 뭐 여기에서는 2달 기다려야 되고 어디에서 뭐 3달 기다려야 되고 어디에서 뭐 6개월도 기다려야 된다고. 시간 때문에. 예, 기간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막 뭐 2달 정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서 2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가지고 이제 AS를 받았어요. 근데 뭐 AS도 뭐 대차도 안 되고 한 이틀 정도 뭐 점검을 해야 된다는데 대차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그냥 맡겨놓고 그냥 가고 기다리라 이거죠. 그래서 다 맡겼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맡기고 나서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같은 증상으로 또 그 증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썬루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죠.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다시 좀 봐줄 수 있냐? 다시 예약하고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게 자기네 잘못이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 좀 소리 지르고 난리 쳤어요, 진짜로.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뭐 그래도 뭐 같이 싸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식이더라고요. 어디 쪽이었어요? 저는 BMW 동대문? 동대문 서비스 센터. 네. 뭐 다 안 좋대요. 서비스 센터 자체는요. 어디에 가도 평이 다 좋은 데는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겪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대문은 진짜 뭐 그 엔지니어가 뭐 저기다가 잠깐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세워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별나게 그렇게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진짜 최악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동대문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센터에다가 연락했어요. 진짜로.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컴플레인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뭐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바꿔달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컴플레인 해가지고 뭐 진짜 연맥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센터 거기 뭐 센터장인가 뭐 없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그때가 이제 금요일인데 월요일날 다시 연락한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제가 까먹고 연락을 못해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다시 예약 잡고 네. 들어갔나요? 동대문으로 안 하고 네. 그냥 딴 데 좀 각각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약해가지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거긴 잘 됐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뭐 1시간 안에 봐줄 수 있는 거였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좀 이건 최악이더라고요, 진짜. 다른 데서는 그냥 금방 봐주고 바로 끝났어요. 예. 근데 굳이 그거를 자기네들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어요? 거기서 뭔가 이제 뭐 부품을 교환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품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저도 BMW 그 카페 이제 가서 많이 보니까 같은 증상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안 됐을 때는 여기 뭐가 이렇게 좀 하드웨어적으로 뭐가 걸려 있어가지고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거 하는 거는 뭐 금방 걸리는 건데 이제 차주님은 어떤 거였어요? 하드웨어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한번 문제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가지고 네. 최초에 이제 받은 건데 네. 업그레이드를 받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또 안 됐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 뭐 살짝 뭐가 어디가 걸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본인들이 뭐 2달 다시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짜증났죠. 다른 데는 금방 빨리 됐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 군데 연락해가지고 네. 다 해야 됩니다, 연락을. 뭔가 좀 마음에 한이 좀 맺혀있어요. AS는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이다는 거. 근데 네. 저는 BMW보다 뭐 벤츠나 이런 데가 더 최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상상이 안 가요, 그 정도면. 네, 사실 요번에 야.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을까요? 단점은 네.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막상 타보니까. 네, 뭐 넣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뭐 가방에다가 넣던지. 왜냐면은 이제 전에 차가 그랜저 이제 HG인데 자꾸 이제 저는 비교를 그거랑 괜찮아요. 할 수밖에 더 없는데 좋아요. 네. 뭐 전혀 상관없어요. 차량 크기도 좀 내부 공간도 그렇고 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그렇고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배기량도 이제 이게 더 좀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차는 점점 바꿀 때 큰 걸로 바꾸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사이즈는 다운 사이즈로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랜저를 타시다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을 양쪽으로 네. 그리고 꽉꽉 다 찼어요 지금. 네, 이런 것들 뭐 사실은 핸드폰도 지금 현재 22년형에서는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무선 충전 네네. 이것도 빠지고 차량 그 트렁크 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빠지고 그런데 이런 거 사실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요. 막 써보니까요? 예, 좁기도 하고 네. 그냥 수납 공간으로 넣는 건데 이런 넣으면은 되게 빼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억지로 넣어가지고 빼는데 실제로 넣어가지고 하면은 발열도 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뭐 나머지는... 좋은 점 중에서는 그건 있네요. 어떤 거요?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되는 거는 그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다른 수입차들 보면은 무조건 케이블 꽂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무선으로 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무선으로 되는 거. 그리고 옵션이나 기능 중에 대해서 장점. 나 요 기능 많이 쓰는 것 같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외에. 반자율 주행.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루즈 컨트롤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타던 차는 이제 뭐 오래된 차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속도만 이제 유지하는 딱 그 정속으로 이제 유지되는 것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왔다가 뭐 새벽에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네.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면은 사실은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고속도로에서 악셀 밟고 계속 가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뭔가 그 기능이 있어요. 네. 그 BMW 그 기능이 있으면은 뭐 속도 조절도 알아서 되고 앞차 가면은 뭐 같이 따라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우선 발이 편하고 네. 또 손도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갈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 것 야, 같아요. 그럼 반대로 더 졸음이 좀 더 오지 않네? 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좀 손만 대고 있으면 사실은 사고까지 날 것 같진 않아요. 좀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리고 손만 대고 있으면 일단 수습을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손만 대고 있으면 그 정도로 기능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예. 신뢰도 가고. 네. 또 옵션의 기능적인 장점 뭐 그 정도? 뭐 근데 다른 옵션들은 다 그러니까 요 옵션은 그냥 사실은 제가 전에 차랑 비교해서 좋은 거고 다른 옵션들은 뭐 대부분이 다 요즘 그쵸. 차들에 다 있는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거 처음에 하면서 뭐 주행 한 50m 정도인가? 주행한 그 도로를 이제 외워가지고 후진을 뭐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좋다.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은 네.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가다가 네.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걸 인식하였을 때나 아니면 반대쪽에서 1차선 차로에서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은 이제 왔던 길로 이제 다시 빠져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네. 그런 기능을 쓰는데 사실은 그런 걸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요즘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도로도 넓게 나오고 하니까 네. 좀 쓸모없는 기능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그리고 LED 라이트 이거 뭐 밤에 이렇게 좀 네.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전조등 같은 거 없으면은 가로등 같은 거 없으면 어두울 때 이제 자동적으로 좀 더 넓게 하이빔이 켜지는 거보다는 조금 밝기는 적은데 뭐 앞차가 그 있으면 그 인식해가지고 앞차 피해가지고 이제 뭐 라이트가 켜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래도 차를 처음 사시려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근데 사실 네. 좀 필요한 옵션들은 대부분이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뭐 쓰는 옵션들 남자들이 항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 서라운드 뷰가 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항상 서라운드 뷰 얘기가 많잖아요. 나는 운전 잘하니까 필요하다. 네. 그 뭐 근데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그게 필요 없다. 뭐 주차 같은 건 필요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있어 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처럼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 기능들이겠지만 사실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냐 조금 더 그렇게 서라운드 뷰 있죠? 이거 없어요. 이 다음 모델부터 나왔어요. 2022년형부터 나온 거예요? 다음 아니요. 모델이 그 하면은 2021년에 옵션 강화형이 있고 뭐 이렇게 그게 옵션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려운. 제가 샀을 때는 선택형 옵션이란 게 아니라 뭐 옵션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뒷자리까지 이제 에어 컨디션 조절되는 포전 에어컨 그게 나왔었고 지금은 또 포전 에어컨이 없어지고 서라운드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옵션이. 어렵다. 예. 근데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약을 하고 예, 인수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수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차량이 이제 인수를 한번 6개월 뒤에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은 프로모션도 6개월 뒤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는 거고 옵션도 6개월 뒤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옵션만 보고 계약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이 막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프로모션도 줄고
6개월 기다렸는데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좀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추후에 조금 변경된 거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많죠.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가 참 좋네요. 옵션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수 시점에 이제 들어가 있는 옵션 그걸로 하는 게 조금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자, 또 중간중간에 장점, 단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일단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은 아까 뒤태가 너무나도 예쁘다. 저는 예뻤어요. 앞태는? 앞태도 사실은 럭셔리 모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조금 별로였는데 M, M 스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그랬지 여기 그러니까 빵빵. 네, 그 디자인이 아무튼 쫙 일자로 빠진 게 네.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조금 깔끔해 보였어요 저는. 깔끔해 보였다. 네. 하지만 막 극찬까지는 아니네요. 뒤에는 극찬인데. 뒤에가 사실은 조금 저한테는 인상이 좀 깊어가지고. 자, 실내는 좀 어떠세요? 실내는 지금 원래 그 520은 나파 가죽은 선택이 안 되고 네. 무조건 이제 다코다 가죽인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 통풍 시트는 520i는 빠져요. 그건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530i도 실질적으로 그 시승을 타봤고 했는데 네. 저는 나파 가죽은 너무 좀 물렁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코타 가죽이 좀 더 괜찮더라고요. 시트가. 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또 럭셔리 모델은 이제 이쪽이 천장 쪽이 지금 블랙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회색? 뭐 이런 좀 밝은 계열인데 그게 저는 검은색이 조금 더 M 스포트 패키지 할 거면은 검은색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죽 시트도 이게 꼬냑 시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황토색? 좀 꼬냑색 있잖아요. 그 위스키 색깔. 네네네. 예, 네네네. 예. 네. 브라운인데 살짝 밝아요. 근데 근데 그런 색깔이 있는데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때도 많이 탈 것 같고 뭐 그래서 좀 별로더라고요. 별로다. 나머지는 뭐 그냥 사실은 디자인은 벤츠죠. 실내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은 예? 사실은 벤츠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실내 감성 때문에 혹시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네, 뭐 그럼 벤츠를 벤츠가 이제 실내 디자인은 뭐 네. E 클래스는 뭐 이게 딱 연결돼 있고 뭐 그리고 또 뭐지 이걸 뭐라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깔이 좀 많고 뭐 더 예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렇긴 한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BMW만의 감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은 사실은 실내 디자인은 벤츠가 훨씬 예쁘기는 해요. 벤츠 훨씬 예쁘다. 예. 자, 뽑기운인데 뽑기운 존재하죠. 안 하려나요? 근데 그 뽑기운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뭐 민감하진 않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어디까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뽑기 운이 나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고. 예, 뭐 밟아서 가고 진짜 뭐 물이 샌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중간에 멈춘다던가 그런 좀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적은 없어가지고 운행에 문제가 된 거는 없었기 때문에. 자, 튜닝하신 거 따로 있나요? 튜닝은 안 했습니다. 저는 튜닝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 여기는 수납 공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이런 요거. 발 패드 같은 거 이런 발패드. 것들 요것도 튜닝. 이거 너무 귀여워. 방향제 튜닝. 예. 네. 자, 시트 포지션인데 아까 시트의 착자감은 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지? 저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도 이렇게 좀 좋고 해가지고 네, 좀 딱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시트 포지션. 시트 포지션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시트도 좀 딱딱하고. 네. 자, 그러면은 팔걸이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왼팔이요? 왼팔과 오른팔.
이렇게. 네. 왼팔은 저는 그냥 보통 핸들. 그냥 핸들링을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손으로 하니까 뭐 그게 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른팔 그냥 여기 그냥 딱 맞죠. 수납 공간이 딱 맞아요.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키가 174고요. 네. 몸무게가 한 70 정도? 70 정도. 네. 사실 뭐 이 차는 어떤 체형이든지 다 뭐 그냥 일반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그립감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지금 뭐 M 스포트 패키지가 이제 핸들이 조금 더 두껍게 나온다고 네,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부분 두꺼운 느낌도 있는데 네. 사실은 딱 저는 좋아요. 딱 좋다는 네. 거.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이 이것도 이제 국산 차랑 이제 비교를 이제 네. 해보는 건데 네. 그 그랜저 타거나 현대차 탔을 때는 되게 가벼웠어요. 이제 쭉쭉 돌려가지고 하면은 막 너무 쉽게 돌아가는데 무게감은 좀 있어요. 아마 뭐 여성분들이 하면은 좀 한 손으로 하기 불편할 정도의 무게감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성인 남자들이 하기에는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 예. 스포츠 모드 하면은 더 무거워지죠.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스포츠 모드 하고서 막 핸들을 이제 막 코너링을 막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쵸. 예, 그렇게 확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좀 무겁다. 일단 컴포트 모드도.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근데 이거 사실은 그냥 이 위치가 네. 뭐 딱 편의성이 다른 차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가요? 제가 이거는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 뒤에 있다, 어떤 분이 너무 앞에 있다, 그리고 원터치가 전부 다가 아니다 등등등. 메모리 위치라든지 이거 좀 뭐 이거는 원래 차는 예전 차는 메모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 있기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 버튼 자체는 제가 지금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처음 봤을 때는요? 처음 봤을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보다 원터치죠, 뒷자리도요. 뒷자리도 원터치네요. 올라가는 것도. 네. 그리고 이제 차 문을 연 상태에서 네. 이제 원터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BMW는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코딩을 그래서 뭐 처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이제 알아보시면서 이제 뭐 그냥 요즘 차 뭐 이렇게 프로슈머라고 해야 되나,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알아보고 사시잖아요. 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알아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코딩의 존재는 이제 아시게 될 테고 근데 코딩은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좀 미리 좀 독일에서 미리 다 해서 좀 나오지 꼭 이렇게 번거롭게. 근데 독일에서 해서 나와도 그러니까 해서 나올 거면은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차량의 세팅으로 이제 존재되면은 모르겠는데 코딩 자체는 코딩에 돼서 나오면은 좀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은 또 코딩 다 없어지고 다시 받아야 되고 되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뭐 원하는 종류의 코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배려를 한 거네, 그렇죠? 배려까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핸들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핸들이요? 네, 일단 좌측이 크루즈 쪽. 네, 이거 많이 써요. 저 좌측에 있는 거 많이 쓰고 우측은 그냥 뭐 그 노래 같은 거 넘길 때 뭐 딱히 뭐 불편하거나 이거 좀 불편했었다. 불편한 건 없어요. 전혀 없었고. 이 패들 없어요. 패들 없고 뒤에 있는 저 깜빡이 위치나 머시의 저거는 좀 어떠신지. 뭐 이것도 좀 다르나요? 다른 차들이랑? 아니요. 그냥 그 위치 어차피 이거 다 괜찮고 다 뭐 똑같아요. 그냥 불편한 건 없다. 불편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산타페시를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모니터는 큼지막해도 좋은 것 같고 괜찮죠? 모니터. 네, 괜찮아요. 터치 되네.
터치됩니다. 아, 터치, 아, 맞다. 아까 터치하셨지? 네. 아, 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나 뭐 공조기 쪽 이런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공조기역. 네. 산트 패셔도 그렇고. 뭐 크게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예, 괜찮다. 근데 쓰는 것들만 쓰니까. 아, 그쵸, 그쵸. 네. 이거 무슨 뭐 저장 버튼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안 쓰고. 근데 밑에 맞다. 공조기가 터치여서 네. 좀 불편하다는 분도 좀 가끔가다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터치가 아닌데 온도 조절하는 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막 누르는 게 아, 좀 그렇구나. 네,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누르는 게 약간 네, 이제 터치하는 공조기가 터치하는 거는 조금 불편해요. 근데 막 심각하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중간 정도? 네 중간 뭐좀 불편한 거에 뭐 중간이 있겠냐마는 네, 그쵸. 네, 중간 그쵸. 네, 아, 네, 적당히 불편합니다. 적당하게 그냥 네, 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왜 네. 그러면 주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버튼을 돌리면 좋은데 그리고 이게 또 햅틱 느낌 같은 게 좀 나나요? 햅틱 느낌은 안 나요. 그냥 손만 대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딱히. 네. 자, 밑으로 와서 수납 공간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기어브 쪽에는 버튼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기어브 쪽은 네. 뭐 제가 쓰는 버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어 자체는 쓰고 네. 이게 이제 모드만 좀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나머지 버튼들은 안 써가지고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것도 사실 안 써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조고 다이얼. 조그 다이얼도 잘 웬만해서는 안 써요. 그냥 터치로 그냥 하거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음성 인식으로 해가지고 잘 쓰세요. 되니까 음성 인식으로. 뭐 음성 인식으로 우리 그 팀앱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팀앱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팀앱 하면은 요즘 무슨 누구인가 그거 해가지고 뭐 아리아 뭐 해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는데 이건 구글에서 하는 건데 제가 멜론이랑 연동 시켜놔도 뭐 무슨 노래 듣고 싶어 하면은 연결되고 전화 어디다가 그냥 기본적인 거 전화 어디다가 해줘 뭐 내비로 뭐 어디 가고 싶다고 이제 그거 부르면은 거기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뭐 듣고 싶다 그냥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할 때 가장 쓰시는데 잘 쓰시는구나. 그 생각보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얼마 쓴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조그 다이얼을 이건 잘 안 쓴다. 굳이. 네, 근데 쓰시는 분들은 쓰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차주님 입장에는 그냥 없어도 된다, 그렇죠? 뭐 없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있는 게 낫죠. 네, 없고 여기다가 그냥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오히려 네, 오히려 수납 공간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터치가 되니까. 네. 자, 꿀팁은 아까 말씀하신 코딩 정도? 코딩은 뭐 아마 BMW 구매하시는 분들이면은 결국은 알아서 다 잘 찾으실 거예요. 그쵸. 예, 왜냐면은 뭐 차량 요즘은 뭐 유튜브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하면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네. 코딩 뭐지 이거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한 번은 검색해달라. 그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무래도 M 스포츠다 보니까 승차감 서스펜션은 좀 어떠신지?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막 예민한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서스펜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차를 사기 전에 이미 이제 유튜브 가지고 이제 뭐 M 스포트 패키지랑 럭셔리 모델이랑 차이하고 그리고 BMW랑 뭐 벤츠랑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느껴가지고 지금 BMW가 좀 딱딱하고 뭐 M 스포트 패키지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데 처음에 탔을 때는 좀 울렁거렸어요. 네. 최초에 아예 시승할 때 그때 이제 시승할 때 한번 처음 그냥 쭉 밟았는데 약간 좀 울렁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적응해가지고 그냥 다 괜찮아졌는데 울렁거렸다는 거는 차가 너무 꿀렁꿀렁돼서 울렁거리기보다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냥 속이 좀 울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속이 막 조금 쏠리는 느낌? 원래 보통 너무 딱딱해가지고 보통 이거 거의 충격 다 받는 편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랜저가 좀 굉장히 좀 편한 네. 차였다고 한다면 얘는 좀 딱딱하다 보니까 네. 뭔가 충격을 다 받았다. 네. 그런 느낌에서 오장육부가 그렇죠. 그런 느낌에서 그런지 제가 뭐 그 기분상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최초에는 조금 많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비즈니스 세단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국산차에서 이렇게 편한 차들 이렇게 타다가 타시는 분들은 조금 느낌이 조금 약간 좀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처음 있다. 탔을 때는 그런 네네.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사실 지금 뭐 요철이나 방지턱 지나갈 때 어떠세요? 약간 좀 딱딱하게 그냥. 근데 요철 방지턱은 사실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어. 차들이랑 제가 느끼기에는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방지턱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뭐 쿠셔닝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까지 느낄 만큼 민감하진 않고 그냥 똑같은 것 같다. 그냥 뭐 일반 차들과 크게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가속력인데요. 실제로 타보니까 뭐 가속이 있어서 좀 더 이거는 그냥 사실은 뭐 520i가 네. 진짜 뭐 막 속도를 내기 위한 차도 사실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속력에 대해서 뭐 나쁘진 않는데 굳이 막 이거 가지고 막 진짜 막 가속을 밟아야겠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마력도 이렇게 마력이나 뭐 토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막 진짜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이제 스포츠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같은 CC나 뭐 이 정도 동급 모델 중에서는 나쁘진 않은 거라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뭐 건덕기도 잘 올라가고 네. 뭐 고속도로에서도 때로는 추월을 할 때도 시원하게 잘 추월이 되고 크게 뭐 가속이 있어도. 자, 그럼 꿈속에서 이 최고 속도치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저는 한 180 정도까지밖에 밟아본 거. 180까지. 그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뭐 큰 차 완전히 막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국산차보다는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국산차보다는? 네, 제 느낌상으로는. 느낌상으로는 이제 아마 그랜저 네.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세요? 제동력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확 밟을 일도 사실은 제가 뭐 조심 운전하면은 확 막 급제동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제동력은 제가 밟는 만큼 반응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코너링인데요. 코너링도 그 좀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차랑 비교를 해보면 뭐 전륜이고 후륜 차이인 것도 있지만, 근데 확실히 그냥 핸들이 무거운 만큼 코너링도 또 그만큼 그 좀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너링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상당히 아닙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혹시 뭐 기어비 뭐 변속이 좀 늦거나 꿀렁거리거나 마열을 탄다거나 충격이 있다거나 그러한 적이 좀 있으셨는지? 근데 이제 그 꿀렁거림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악셀 밟는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번에 확 밟으면은 이제 기어 변속 타이밍이 이제 조금 느려가지고 이제 한번 꿀렁거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지긋하게 밟으면은 뭐 일반적인 뭐 BMW가 이제 뭐 Z8 뭐 미션인가 뭔가 뭐 해가지고 이제 기어 변속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왜 다른 그냥 뭐 꿀렁거리고 그런 게 막 진짜 미친 듯이 한 번에 확 풀악셀 밟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다. 네. 그리고 뭐 변속 또 부드럽게 잘 되고 뭐 충격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건 뭐 가솔린이다 보니까. 소리도 그냥 뭐 시간 지나면은 뭐 소리는 당연히 나겠죠. 근데 뭐 그냥 어떠세요? 지금 정숙성을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근데 제 차에 뭐 제가 타면은 당연히 그냥 잘 그렇게 막 정숙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안 해봤는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한두 명씩 이렇게 태우고 가면은 뭐 조용하다고. 조용하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모든 새 차들은 다 조용하니까. 네네네. 처음에 사자마자 네. 시끄러운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처음 살 때랑 지금 키로수랑 그래도 보면은 어떠세요? 똑같죠, 근데?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조금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기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그 정도까지만. 네. 다 스피커인데요.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가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떠세요? 근데 네. 제가 막귀라 가지고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볼보 XC60 타시는 분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게 어디였지? 메르디앙이었나? 네. 그거 하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교하니까. 네, 비교하니까요. 근데 비교 안 하면 괜찮고, 네. 비교하니까. 네. 근데 막 음악에 이렇게 막 좀 듣는 거에 이렇게 귀가 민감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음질이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음악들을, 그러니까 뭐 차 타면서 음악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음악을 위해서 차를 산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위해서 차를 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 사람 태워보신 적 있죠? 네. 좁아요. 좁다. 네. 일단 레그룸하고. 그러니까 헤드룸은 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디요? 레그룸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다. 아까 아무래도 그랜저 타시다가 그래도.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앞좌석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편하게 앉으려고 하면은 뒷좌석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레그룸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실제로도 뒷자리 타실 때 좀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으셨어요? 불편하다고는 이제 뭐 남의 차에 탔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만. 제가 딱 봤을 때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 자리를 막 앞으로 좀 당기고 뭐 이런. 오히려.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다. 네. 자, 트렁크 사이즈는 어떠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사실은 꽉 채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크게 뭐 이게 뭐 2열에서 이렇게 또 그 시트를 접어가지고 뭐 쓴다고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트렁크 사이즈 대부분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뭐 자녀를 키워가지고 뭐 유모차를 넣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느냐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여러 명이서 골프를 치러 간 적도 없고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에서는 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유모차 같은 거 제가 넣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넣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사이즈 잘 모르죠. 네, 그 비교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뭐 골프백 같은 경우는 뭐 3개까지는 들어가고 4개를 넣으려면은 이제 뒷열 접어야 된다고 폴딩을 해야 되는데, 그럼 4명이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폴딩해서 하면은 3명이서 타고 골프백 4개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3명이서 골프백 3개 할 수 있는 정도? 알겠습니다. 이거 폴딩도 되고 이거 차박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뭐 캠핑도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렇죠. 차박하려면은 뭐 GT 정도 모델은 돼야지 조금 뒤에가 좀 넓어야지 하는데, 이거 뭐 차박하려면 누워밖에 더 있겠어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차박은. 네. 그래도 가능하죠.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520i 타면서 차박이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그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정말요? 찾아봤는데 네.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해본 사람이? 네. 찾아보니까 정보가 아예 없어요. 정보가 아예 없어서. 근데 차박이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실 분들이면은 이 모델로 오면 안 되죠. 사실은. 약간 좀 맞아요. SUV나 뭐 적어도 이제 뭐 6GT 뭐 이런 모델로 가야지 차박이 가능하지. 맞습니다.
그래도 폴딩하고 해도 비상시에 네. 되게 되겠죠. 발 이렇게 놓고. 뭐 비상시에 뭐 폴딩하고 하면은 누울 수는 있을 거예요. 누울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근데 굳이 그렇게 굳이. 누울 바에는 여기서 그냥 시트 포지션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눕는 게 나을 그러네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이 짧았어요. 차박하려면은 보통 사람 이게 한강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트렁크나 뭐 이렇게 뒤에 이제 열어놓고선 밖에 보면서 네. 분위기 잡고 하는데 네. 이 트렁크에 앉아가지고 없어 보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뭐 전체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어. 네, 다시 가라고 해도 이 가격에 산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외관 색상도 그렇고. 네, 이것도 색상도 그렇고, 저는 전부 다. 기존에 이제 흰색을 차를 타다가 네. 좀 뭐 금방 탕물 묻으면은 조금 금방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카본 블랙으로 왔는데 뭐 블랙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지저분해지는 건 똑같은데 그냥 제 기분 전환 겸 해가지고 이제 블랙 색상으로 한 거고 뭐 다 만족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다 만족하는데 네. 그냥 아쉬운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를 만족하는데 서비스가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못 잡아주니까 그런 이게 부분이 좀 아쉽다. 소비자를 쉽게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한번 탔던 사람들이 계속 타게끔 해야 되는데 떠날 여지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에이지스가 이제 그러면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딱히 후회되는 거 없다. 네. 자, 보증기 내외 수리한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 썬루프 정도. 네, 뭐 그거 아니면은 지금 그냥 아직까지는 뭐 엔진오일 한번 교체한 거. 교체한 거. 자, 네. 메인 터널에서 정비성인데 이거는 아까 뭐 서비스 센터에서 좀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국산차 타시다가 수입차로 넘어갔을 때 수입차에 대한 유지비에 대하게 또 생각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분명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국산차 타는데 BMW 뭔가 좀 돈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뭔가 좀 지출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유지비? 뭐 수입차가 더 연비는 좋다고 뭐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뭐 디젤 선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뭐 가솔린 모델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연비나 이런 것들 뭐 요즘 뭐 국산차라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나름 다 잘 나오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험료도 이게 뭐 크다면은 큰 거고 뭐 적다면은 적은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0%, 20%, 20%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 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부품 비용이 뭐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보증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은지 사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쵸.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뭐 느껴야지. 크게 이렇게 막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러면은 모르겠으나 근데 뭐 저번에 한번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어디 단 거 같다 가지고 범퍼가 네. 근데 이제 막 그냥 알아보기만 했어요. 네. 이거 범퍼 교체는 뭐 얼마나 드나 했더니 범퍼 교체만 해도 뭐 200만 원 이상 든다고 네. 근데 국산차에서는 상상을 이렇게 했던 가격이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그랜저 했을 때 한 3, 40만 원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범퍼 이제 정품으로 이제 뭐 센터에서 교체하면 뭐 200만 원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정도는 네. 참고를 좀 해라. 네. 범퍼와 범퍼 정도가 뭐 그 정도니까 뭐 진짜 나중에 뭐 문짝이나 이런 데면은 차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 돈 가지고는 못하죠. 보험으로. 너무 비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 고질배나 결함이 있다면 썬루프 정도. 썬루프 정도? 뭐 썬루프는 근데 이게 뽑기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좀 문제가 있었었고 어떤 분들은 뭐 소리가 뭐 난다던가 브레이크 밟을 때 뭐 소리가 난다던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운행에 문제가 되는 결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썬루프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냥 그 고질적인 문제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딱히 없는 걸로. 뭐 제 판단에는 네네. 아직까지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어떠세요? 풍절음은 뭐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풍절음이 없는 차들이면은 뭐 없는 차가 있네. 좀 고유한 차들이 있겠죠. 뭐 S클래스나 뭐 이런 그렇죠. 정도면은 안 타봐서. 예, 그 뭐 이중유리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풍절음은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속도 한 몇 정도에서? 뭐 그렇게 딱 이게 몇 정도에서 나느냐 이렇게 느껴보지는 않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한 130, 40 정도 되면은 네.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악 소리도 약간 조금 뭉개지는 것 같고 130, 40? 340도 약간 좀 거슬릴 정도. 예,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이제 제 기억에 되뇌어서 봤을 때 그냥 그 정도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나는 건지 아닌지는 뭐 개인마다 차이도 풍절음에 대한 그쵸. 느낌도 있으니까. 근데 차주님은 그게 좀 민감하세요? 풍절이? 저는 민감하진 않아요. 그냥 민감하세요? 민감했으면은 정확하게 한 야 이 정도 그렇겠죠. 속도에서 이렇게까지 나 이렇게 해서 바로 말씀드렸을 텐데 그냥 생각을 자꾸 뒤집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정도 선에서 했었던 것 같다. 했던 것 같다. 굳이 얘기하자면. 네네. 자,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잖아요. 카페나 유튜브나. 네. 차주님은 차 사기 전에 어떤 거 제일 많이 서치를 좀 하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저는 사실은 그냥 뭐 다른 차들이랑 비교. 네, 이 차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벤츠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뭐 아우디도 이제 뭐 한 번쯤 이렇게 보고선 BMW 마지막 이제 선택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왔는데 이제 벤츠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우디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뭐 아버지가 타는 차 이렇게 같은 차를 하고 싶지 않았고 해서 그래도 이제 아우디, BMW, 뭐 벤츠 세 개 중에는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억지로 이유를 찾았었던 것 같아요. BMW에 대해서. 근데 우선은 딱 처음에 이제 시승도 하고 이제 그 매장 가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5 시리즈 이번에 지금 디자인은 좀 많이 기존이랑 다르게 제가 판단하기엔 예뻤어요. 딱 뒷모습 봤을 때부터 빠지셨구나. 예, 좀 저 라이트 보고선 막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딱 좀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는 게 면발광으로 돼가지고 그게 조금 저는 예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근데 주위 반응이요. 주위 반응 사실은 이게 뭐 520, 뭐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뭐 520이랑 530i랑 뭐 차이 나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진짜 남자들 차 깊게 알고서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5 시리즈예요. 사실은요. 뭐 M5를 타도 그냥 5 시리즈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저거는 조금 튜닝한 5 시리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뭐 주위 반응은 뭐 5 시리즈 타니까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타고 다니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뭐 아직 좀 그 집단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눈치 보이는 것들 처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집니다. 요즘은 야,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에피소드? 차 타시면서 그냥 뭐 이런 재미난 뭐 재미없는. 아니 저 처음에 네. 주차하는데 앞차를 살짝 건드렸어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됐을 때. 네. 근데 그 차는 이 뒤에 이제 범퍼가 이미 다 막 낡아가지고 막 뭐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차주도 아예 몰랐어요. 닿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단지 몰랐는데
살짝 진짜 다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뭐 도장이 이렇게 면이 약간 꺼끌꺼끌해진 거예요 제 범퍼가.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탔으면은 그 정도는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이제 처음에 사니까 너무 거슬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범퍼 200만 원이라는 거 얘기를 한 게 아. 너무 이게 막 찝찝한 거예요. 네. 처음 산지 2주도 안 돼가지고 막 네. 그 범퍼가 벌써 막 그 도장이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분 도색을 할까 전체 도색을 할까 범퍼를 갈아야 되냐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미친놈 아닌 이상은 그걸 뭘 가냐고 그냥 타고 다니라고 이제 네. 부분 도색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자기 기분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색도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손 살짝 만졌을 때 네. 뭐가 거칠거칠하다. 네, 살짝 나갔어요. 살짝. 근데, 살짝. 근데 유심히 보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부분 도색했습니다. 짜증나가지고 내가 거슬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2주 돼가지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BMW 520i M 스포츠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마 뭐 우선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좀 상당히 긴데 그 대기 기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프로모션도 바뀔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대기 기간 짧게 갈 수 있어야지 지금 내가 알아본 프로모션에 지금 내가 알아본 옵션의 차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모든 매장에 다 전화를 해봐라. 뭐 그 모든 매장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여러 군데 방문도 했었었고 우선은 뭐 이제 수입사가 있잖아요. 뭐 바바리안 뭐 코롱 뭐 한독 뭐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큰 데가 그런데 한두 군데씩은 이제 방문해가지고 근데 발품 팔아야지 사실은 좀 얻을 수 있는 게 많기는 해요. 왜냐면은 딜러마다 또 조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모션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100만 원 받았는데 다른 데서 200만 원 해주는지 모르잖아요. 안 찾아보면은요. 200만 원 해줬는데 또 300만 원, 200만 원을 조건을 걸면 300만 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게 전화로는 사실 안 알려주죠. 근데 전화로는 알려준다 한들 이제 이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뭐 정성스럽게 이제 상담을 해주겠냐 이거죠. 가가지고 직접적인 이제 의사를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해야지 이제 사람도 딜러들도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딱 보면은 알 거예요. 진짜 살려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뭐 쪽지로 왔어요. 사실은 딜러가 카페에서 쪽지로 와가지고 저한테 뭐 바로 지금 계약하면은 뭐 2주 안에 뭐 인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었었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 가지고 다 해주는데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약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아니고 그 옵션도 변동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풀체인지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벌써 그렇게 그러니까 G바디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2023년 모델부터는 풀체인지라고 그렇게 그런 게 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얘기는 곧 프로모션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없었던 옵션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이제 아마 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좀 옵션이 더 많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후주님한테 야 나도 BMW 5 시리즈 살래. 야 근데 이거 뭘로 사야 되냐 막 하고 여쭤본다면은 추천을 어떻게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가까운 친구분이 5 시리즈를 산다 그러면은요 추천을 이거 똑같이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신지 아니면 저는 그냥 럭셔리? 럭셔리는 저는 제 나이 또래
지인들한테는 저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럭셔리는 조금 더 중후한 맛이 좀 있어서 그런 거죠? 이제 좋게 표현하면 중요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노티나고. 노티나고. 예.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해준다면 똑같이 네. 520i로. 네. 굳이 뭐 디젤이나 뭐 530까지는 추천을 안 530 뭐 530 M 스포트 패키지 모델은 저는 딱 좋은 거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 휠 디자인. 휠만? 예. 다른 건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마력 내가 막 좀 밟고 막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벤츠로. 네. 530이면은 벤츠 가고. 벤츠. 자, 이 차 사시려는 분도 계시잖아요. 분명 520i. 네. 인기가 많으니까. 네.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보니까 네. 우선은 고민의 종류는 참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기분 나시는 게 좀. 예, 럭셔리 모델이냐, M 스포트 패키지 모델이냐, 이제 뭐 M 스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많이 꿀렁거린다고 하는데 승차감이 조금 럭셔리가 편하다고 하는데 뭐 럭셔리 모델로 가야 되는지. 근데 뭐 승차감을 그렇게 중요하시게 생각하실 거면은 사실은 BMW 그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색상은 취향 차이니까. 뭐 취향 차이니까. 결국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520i냐, 530i냐, 520i M 스포트 패키지냐, 럭셔리냐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주님은 뭐 네. M 스포츠. 저는 520i M 스포트 패키지가 그냥 뭐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인 것 같다. 근데 보통 520i M 스포츠라고 하면은 딱딱하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 럭셔리는 좀 편안하다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럭셔리요? 네, 조금 편안한 좀 꿀렁거리는 그런 게 생겼고요. 근데 MSP는 좀 딱딱한 느낌이라고 좀 듣긴 들었는데 차주님 입장에서는 저는 사이트에서도 520i M 스포츠가 약간 꿀렁거림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울렁거리는 게 왜 그런 느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뭐 다 받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렁거렸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딱딱한 차를 타니까 그게 네. 이제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카페는 분위기 뭐 아까 MSP냐 럭셔리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M 스포츠 많이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M 스포트 패키지를 많이 추천하죠. 대부분이 럭셔리 추천하시는 분 거의 없죠. 럭셔리 추천하시는 분들은 럭셔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 M 스포트 패키지를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M 스포트 패키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 타 보시고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뭐 그 정도가 있다는 거.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차량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면 나 이 차 추천 못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냥 추천은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좋은 서비스 센터가 많고 뭐 이런 데서 좀 그런 거 하는 거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 이제 뭐 디자인 취향 때문에 저도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디자인도 괜찮았고 뭐도 괜찮았고 한데 이런 디자인이 싫으면은 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어차피 결국은 그건 취향이니까. 근데 뭐 가격 대비 이제 저는 가성비는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그냥 뭐 BMW 서비스 센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벤츠보다는 BMW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국내에다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차츰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패밀리카 될 것 같네. 저도 지금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안 했지만 이제 이 차를 이제 올해 샀잖아요. 네. 근데 뭐 1년 타고 바꿀 생각을 하고 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이면은 이제 결혼도 조만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뭐 우선은 그 카페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패밀리카로서 타려고 하면은 럭셔리가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 그런 분이 계시구나.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럭셔리가 나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패밀리카로 갔을 때 이제 럭셔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승차감이 더 좋으니까. 네. 승차감 때문에. 네, 승차감 때문에요. 뭐 애들 키우고 그러면은 네. 승차감이 사실은 디자인이 뭐가 중요해요. 뭐 자식들하고 이렇게 뭐 가족들이랑 같이 타면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한 줄 평으로, 네.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은 가격이 오른 국산차를 대신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수입차의 선택지. 맞습니다. 자, 굳이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현재 기준에서? 저는 뭐 네. 소수점까지 할 수 있다면 한 4.8. 4.8? 오. 네. 굉장히 만족도 매우 높으시. 네, 4.5에서 0.5는 그냥 서비스 부분인데 뭐 0.3은 이제 더 좋아질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그럼 4.2점인가요? 아니 4.5점에서 4.8을 준 이유는 0.3은 이제 추후에 좋아질 여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네.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BMW 520i M 스포츠 또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좀 아닌 것 같다, 업글 간다. 저는 한번. 근데 이거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만약에 1년 타봤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딴 것도 타보고. 내 이 돈 있으면 딴 거 타보지.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시면은 네. 그래도 또 그러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너무 만족하니까 자기는 또 살 거라고. 네. 만족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 네. 과거로 돌아가면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산다면 다른 거 한번 타고 보고 싶어요. 그 시점이면은 다시 살 겁니다. 그 시점 다시 하고 지금 시점이면은 벤츠 가죠. 벤츠 한번 돈 좀 더 모아가지고 벤츠 한번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타보고서 다시 돌아오던지.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은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해서 뭐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뭐 차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 집을 제외한 가장 큰 재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지금 유튜브 통해 가지고도 많은 정보들이 있고 뭐 인터넷 뭐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뭐 해놓은 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처음에 막 한 달 동안 프로모션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유튜버 있잖아요. 뭐 깡대기 TV인가? 그분 것도 막 찾아보고 뭐 BMW 관련된 거 막 찾아보고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그걸 찾아보는 순간은 결국 그 차를 사게 되더라고요. 못 벗어나요. 그냥 계속 그거 보면은 안 좋은 거보다 좋은 것만 생각나요. 알겠습니다. 와, 1시간 한 21분 지금 찍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가 이제 빠지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네. 지금 장점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주차했다가 공원에서 주차했다가 잠깐 빠지는 타이밍에 결제를 하려니까 좀 장점 중에 하나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게 저공해 차량이라 가지고 공영 주차장에서 50% 할인이 됩니다. 네, 이거 뭐 생각보다 쏠쏠해요. 뭐 어디 가더라도 공영 주차장 가면은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면은 50% 할인 되니까 이것도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